네. 이번에는 개념원리 공통수학 1의 128페이지에서 130페이지 연습 문제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258번부터 바로 넘어가 보면요. 지금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3은 0이라는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틀린 걸 찾으셔야 돼요. 네, 1번은요. 그냥 근계수 관계를 쓰시면 근계수 쓰시면 바로 2가 나오시죠? 그러니까 얘는 맞아요. 그죠? 그 다음에 2번 선지. 이거는 조금 우리가 전개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기는 하네요. 그죠? 얘를 만약에 우리가 전개하면 알파 베타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1이신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 근계수를 쓰시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2이고요. 알파 베타가 3이시죠. 그러니까 이 친구도 맞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네, 2번도 맞으시고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 제곱이 마이너스 3이다. 네, 여기서는 곱셈 공식 변형 들어가셔야 되겠는데 3번 선지는 여기 아래에다가 해설을 한번 해보죠. 네,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알파 베타를 해주신 게 3번 선지가 될 텐데 그러면 요게 알파 더하기 베타는 2니까 제곱해 주시면 4가 되시고 알파 베타는 3이니까 마이너스 12까지 해주시면 마이너스 8이 나오시죠. 네, 그래서 일단 3번이 틀렸다라는 걸 알게 되고 답은 일단 3번입니다. 그 다음에 4번 계속 들어가 보죠. 4번은요.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이 마이너스 10이다. 이것도 곱셈 공식 변형이신데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을 제가 해주시면 요거는 알파 더하기 베타의 세제곱에다가 마이너스 3 알파 베타에 알파 더하기 베타를 해주시면 되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계산해 보시면 마이너스 10이 나옵니다. 네, 그 다음 5번 마지막으로 하면 제가 이제 예전에 분수꼴 하라고 하면 그래도 기억을 해보는 입장에서 보시면 통분을 하셔야 된다. 그럼 이제 우리가 통분을 해보면 알파 베타에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인데 이 친구를 우리가 계산해 보시면 마이너스 3분의 2가 맞아요.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 259번 바로 넘어가 볼 텐데요. 259번은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k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의 서로 다른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고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8일 때 k가 얼마냐? 라고 물어봤는데 이것도 곱셈 공식 변형이죠. 네, 그러면 근계수를 쓰셔라.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2고 알파 베타가 k니까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의 제곱은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2 알파 베타를 한 것과 같죠. 근데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2니까 제곱하시면 4고 알파 베타는 k니까 마이너스 2k 요게 얼마다? 8이라는 거죠. 그러면 정리하시면 답은 다른 색깔로 쓸게요. 그럼 정리하시면 k는 마이너스 2가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래서 이거 객관식이라서 선지로 따지면 답이 4번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260번으로 가볼게요. 260번은요.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는 0의 근은 알파 베타 그리고 x제곱 마이너스 bx 더하기 a는 0의 두근을 알파 더하기 1, 베타 더하기 1이라고 했을 때 4제곱의 합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인데요. 이 친구는 일단은 조금 번거로울 수는 있으나 이 방정식을 제가 1번, 이 방정식을 2번이라고 했을 때 1번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쓰시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a가 나오시고 좀 끝만 크게 쓸게요. 더하기 베타는 a가 마이너스 a가 나오시고 알파 베타는 b가 나오시는데 두 번째 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써주시면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2가 b가 나오시고 그다음 요거 전개한 건 아까 258번에 2번과 있었으니까 바로 쓰겠습니다.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1이 a가 되시는데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알파 베타를 이러면 그러니까 알파 베타의 관계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와 알파 베타의 값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지금 1번식을 좀 이용해서 2번식에다가 좀 대입을 제가 한번 해볼 건데 네, 대입을 한번 해보면 이 친구는 마이너스 a 더하기 2가 b라는 걸 알 수 있어서 a 더하기 b가 2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건 여기가 b 그 다음에 요게 마이너스 a니까 b 마이너스 a 더하기 1이 a니까 조금만 정리해 주시면 2a 마이너스 b가 1이에요. 그럼 요거 두 개, 모르는 거 두 개 나왔는데
식이 몇 개예요? 2개죠. 그럼 이건 연립방정식을 쓰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연립방정식은 여기 아래에다가 잠시 써보면요. a 더하기 b는 2라는 식과 그 다음에 2a-b는 1이라는 식을 연립을 해주시면 3a가 3이시니까 a는 1이고 b는 마찬가지로 1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할 거 다 구했죠. 알파 더하기 베타가 그러면 여기다가 쓸게요. 마이너스 1이고 알파 베타는 1이에요. 자, 그러면 알파 4제곱 더하기 베타의 4제곱은 이거를 곱셈 공식으로 제가 바꾸어 주시면 알파 더하기 베타,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의 제곱에 마이너스 2 알파 제곱 베타 제곱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조금만 지우고 가보면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렇게 구해놨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게 이제 나온 게 뭐냐.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얼만가가 중요하죠. 요거를 계산해 주시면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알파 베타를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럼 요거를 계산해 주시면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1. 그 다음에 이거는 1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알파 이거는 이제 그럼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1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의 1의 제곱이시니 답이 마이너스 1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문제도 객관식이라서 정답이 2번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261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261번은요. x제곱 더하기 k 더하기 2x 더하기 9-k라는 방정식이 있는데 이거의 두 근은 연속하는 두 정수라고 합니다. 연속하는 두 정수라고 나왔을 때 우리는 근을 알파와 알파 더하기 1 혹은 알파 마이너스 1과 알파 이런 식으로 두고 시작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저는 이 상태로 문제를 풀어볼게요. 그러면 두 근의 이제 합을 이용해 보시면 그게 2알파 더하기 1인데 그게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가 일단 나오겠죠. 그 다음에 곱은요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인데 그게 9-k가 되겠죠. 근데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뭐냐면 k의 합이에요. 그죠? k의 합이니까 그러면 조금 우리가 번거롭더라도 두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냥 k를 다이렉트로 구하는 게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봐서 합 쪽에 있는 친구를 2알파는 마이너스 k 마이너스 3이다. 그래서 알파는 마이너스 2분의 1 k 마이너스 2분의 3이다. 그럼 요거를 조금 번거롭더라도 여기에 대입을 하자라는 건데 대입을 할 때 있어서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너무 건실하게 하지 말고 최대한 본 형태를 이용해서 대입을 하면 계산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상태에서 알파를 대입을 해보자 라는 거예요. 그럼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다른 색깔로 할게요. 대입을 한번 해보시면 이 친구는 마이너스 2분의 1 k 마이너스 2분의 3이 그대로 있으시고 이 친구는 마이너스 2분의 1 k 더 마이너스 2분의 1이 있으실 건데 그게 9-k가 돼요. 그러면 여기서 2를 다 마이너스가 빠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플러스로 다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이거를 그냥 전개할 수도 있어서 그냥 전개해 볼게요. 그러면 4분의 1k의 제곱 플러스 4분의 1k 그리고 플러스 4분의 3k니까 그냥 k 더하기 4분의 3이 9-k가 되시는데 여기서 그러면 4분의 1k 제곱 넘겨서 플러스 2k 마이너스 이거 계산해 보시면 4분의 33은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나오세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k를 구해야 될까? 라는 건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지금 문제에서 합을 구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실수 k의 합을 구하라고 하셨을 건데 우리가 약간의 이건 팁일 수 있지만 만약에 우리가 이런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우리가 배웠듯이 판별식을 만약에 썼을 때 요게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죠. 네, 두 실근을 갖잖아요. 근데 사실 이 b는 어차피 무조건 양수일 거란 말이죠. 0이거나. 그러면 a나 c가 만약에 a와 c의 부호가 다르면 판별식의 값은 반드시 0보다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에서 중요한 거는 지금 최고차항의 개수와 상수항의 부호가 다르니까 그럼 이거 판별식이 0보다 크다. 그럼 뭐 쓰면 되겠냐?
뭐 쓰면 되겠냐? 근거,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답이 4분의 1분의 이제 4분의 1분의 1분의 2에다가 마이너스 붙이시면 되니까 답은 마이너스 8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262번 한번 해볼게요. 지금 두 방정식이 하나 있는데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1은 0이라는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고 좀 복잡한데 알파제곱 더하기 베타분의 1 베타제곱 더하기 알파분의 1을 두 근으로 하는 이 2차 방정식을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는 0이라고 했을 때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해야 되는 문제죠. 네, 일단 이 문제는요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일단 근계수를 요 기존 거를 쓰셔야 돼. 근계수를 쓰자. 네, 그러면 합은요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되시고 그게 3이고 곱은요 알파 베타라서 그냥 1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뭔가 우리가 이렇게 문자가 좀 통일이 되면 좋을 텐데 지금 통일이 좀 돼 있지 않아서 좀 불편할 수 있다. 그럼 일단 그냥 통일이 안 돼 있으니까 좀 불편할 수 있으니까 그냥 일단 뭔가 변형할 수 있는 게 없나? 라는 걸 생각해 봤을 때 중요한 관점, 곱을 조금 자세히 봐주셔야 돼요. 자, 왜냐하면요 곱을 좀 유심히 봐주셔야 되는 이유가 알파 베타가 1이다 라는 거잖아요. 그럼 제가 이거를 알파는 베타분의 1로 바꾸실 수가 있고 반대로 베타는 알파분의 1로 바꾸실 수가 있죠. 그럼 우리가 문자 통일이 조금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보시면 베타분의 1 여기 있으니까 저 앞에 있는 근을 알파제곱 더하기 알파로 정리가 가능하실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베타제곱 더하기 베타로 정리가 가능하실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제 근과 계수와의 관계 좀 이용해보죠. 자, 그러면 요거를 이제 넘버 1이라고 했을 때 2번 근계수는 두 개의 합 베타 제곱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되실 건데 요거에 그게 마이너스 a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이게 합이고 곱은요 그냥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베타 제곱 더하기 베타인데 요거는 제가 조금 전개를 해볼게요. 그럼 전개를 해보면 알파 제곱 베타 제곱 더하기 알파 제곱 베타 더하기 알파 베타 제곱 더하기 알파 베타가 될 거고 요게 b인데 요거 싹 다 공교롭게도 알파 베타로 묶여요. 그럼 제가 이제 알파 베타로 묶으면 알파 베타에다가 알파 베타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1이 되시는데 그게 b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요거를 근과 계수와의 관계 앞에 있는 걸 이용을 하면 뭔가 다 해결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없는 거를 따져라 라고 생각하면 요것만 없거든요. 네, 요것만 없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구하는 과정을 밟아보면 될 것 같은데 자, 그럼 여기서 자 아래에다가 쓰지 말고 여기다가 쓸게요. 여기 살짝만. 그러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에 마이너스 2알파 베타니까 그러면 지금 합이 3이니까 3제곱하면 9고요.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1이니까 그냥 9 빼기 2 하시면 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7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럼 그 상태에서 이제 a와 b를 구해보죠. 자, 이 상태에서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7이었고 알파 더하기 베타는 3이니까 그게 마이너스 a. 그러면 일단 a는 마이너스 10이라는 걸 현재 구할 수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요거를 그냥 대입을 건실히 하면 되는데 자, 알파 베타는 1이에요. 그럼 필요 없고 그러면 결국에 1 더하기 3 더하기 1이 b라는 거고 그럼 b가 5라는 거죠. 그럼 얘와 얘를 더하면 되니까 이 문제의 답은 뭐가 나오겠느냐? 마이너스 5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263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263번은요 지금 현재 AB가 유리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그 상황에서 근을 주셨죠. 이럴 때는 켤레근을 바로 여러분들이 가동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켤레근을 이용하시고 나서 1번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쓴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자, 1번식의 근계수 두 근의 합은요? 자, 합은요? 4고요. 그게 마이너스 a. 그러면 여기서 a가 마이너스 4라는 걸 한 방에 구하실 수 있고요. 곱은요. 합차니까 1이에요. 그게 b라는 이야기고요. 그러면 b가 바로 1이라는 게 나오니까 그걸 여기다가 다시 대입을 할 수 있겠죠. 이걸 넘버 2라고 하면
이 2차 방정식은 x제곱 더하기 x-4는 0이라는 게 나와요. 그러면 이 두근의 알파, 베타니까 또 근계수 관계를 써주시면 되겠죠.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1, 두근의 곱은 마이너스 4가 되는 상황인데 지금 문제 상황에서 조건이 있을 거예요. 알파가 베타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있으세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얘란 말이에요. 근데 얘를 우리가 구하려면 합차를 써서 인수분해가 되는데 지금 그럼 우리가 모르는 거 얘란 말이죠. 그래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찾으면 돼요. 그러면 생각해보죠.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 알파 베타를 써주시면 되는데 그럼 요 친구가 1의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니까 더하기 16 그러면 여기에 17이 되시죠. 그럼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루트 17이 나오죠. 이유는 알파가 베타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이 문제의 답은 뭐겠냐? 루트 17에다가 마이너스 1 곱하시면 되니까 마이너스 루트 17이 이 문제의 답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264번 문제는요, 중요합니다. 이유는 절대값 때문인데 요거는 다양한 관점에서 풀 수가 있어요. 일단 우리가 1차식을 만약에 절대값을 푼다고 하면 절대값 자체는 우리가 절대값을 푼다 라고 하면 안에 있는 값이 있는 게 양수냐 아니면 음수냐로 기준을 가르시게 돼요. 그러면 양수냐 음수냐, 그러니까 안에 있는 게 양수면 부호 그대로 푸시는 것이고 음수시면 부호를 반대로 푸셔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전제를 깔고 문제를 풀 건데요. 자, 그러면 그 말이에요. 첫 번째 케이스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a 더하기 3 자체가 양수이시면 부호 그대로 푸시면 돼요. 1이라고 그대로 가시면 되고요. 하지만 두 번째는 이게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a 더하기 3이 음수실 때는 부호를 반대로 푸시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로 분류해서 풀 수 있어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요거는 그러면 이항을 하시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a 더하기 2는 0이라는 식이 나오시고 이 친구는 요게 마이너스가 되니까 그냥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a 이게 마이너스 1이거든요. 더하기 4는 0 이렇게 나오시게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요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뭐를 다룰 수 있냐면 모든 실근의 곱이 8이라고 나와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약간의 엄밀함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일단 문제의 조건은 a가 3보다 크죠. 그러면 제가 이제 확인해 볼 수 있는 과정이 모든 실근의 곱이 8인데 문제는 우리가 이 방정식을 풀었을 때 실근이 나올 거라는 보장이 확실히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판별식을 꼭 써봐야 됩니다. 네, 판별식을 꼭 써보셔야 하는데 일단 이거는 안 쓰셔도 돼. 자, 하지만 그래도 엄밀하게 해보자고요. 판별식 4분의 d는 b제곱 마이너스 ac시니까 이렇게 되실 테니까 요게 그냥 a 마이너스 1이 되시고 이거는 당연히 0보다 커요. 왜? 문제에서 a는 3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맞죠. 그다음 두 번째, 이 친구는요. 또 판별식 써볼게요. 4분의 d는 b제곱 마이너스 또 이렇게 되시는데 요거를 푸시면 a-3이라서 아슬아슬하게 0보다 커요. 그래서 이 과정이 꼭 필요한 거예요. 다만 근데 1번 같은 경우는 이 최고차항계수 양수시고 상수항이 이거는 음수세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굳이 판별식을 쓰지 않아도 되는데 이 2번은 판별식을 어떤 상황이든 간에 반드시 사용하셔야 돼요. 모르니까. 어쨌든 근데 두 실근임을 확인했어요. 그러면 그냥 모든 실근의 곱이 8인데 이 첫 번째 1번 방정식에서 그러면 그 두 실근의 곱은 마이너스 a 더하기 2가 되시고요. 두 번째 두 실근은 마이너스 a 더하기 4가 되세요. 그러니까 요거 두 개를 곱한 게 8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요걸 우리가 이제 전개만 하면 되겠다라는 거죠. 여기 전개만 하면 되니까 전개를 바로 해볼게요. 그러면 요거 마이너스를 이렇게 다 벗겨내면 요렇게 바꾸실 수 있고 그럼 요게 8
a제곱 마이너스 6a 더하기 8이 되시고 이 8은 다 날아가서 요거는 그냥 바로 그럼 a에 색깔이 너무 많아서 그냥 하나만 통일할게요. a에 a 마이너스 6은 0인데 그럼 a가 0, 2, 6이신데 그럼 a가 3보다 크니까 답은 6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네, 어쨌든 우리가 중요한 건 절대값을 어떻게 풀어내느냐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말고요, 다르게 푸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푸는 것도 지금 여기 있는 풀이를 지우고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어쨌든 이게 조금 쉽지는 않아요. 네, a 값 구하는 거였는데, 자, 두 번째는 함수로 보시는 거야. 함수로 보자.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는 우리가 아까 이제 절대값 이 계급 안에 있는 게 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생각할게요.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a 더하기 3이 1이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a 더하기 3이 마이너스 1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제가 그냥 보기 편하게 얘는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2가 a가 되는 거를 한번 지켜보실 수 있고요. 있고요. 얘는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4가 a가 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럼 제가 이걸 어떻게 볼 거냐면 요거에 대한 2차 함수로 볼 거고요. 이거에 대한 2차 함수로 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 2차 함수는 완전 제곱식 구하는 방식으로 해주시면 이러한 꼭지점 뭐 하나 나오시고, 이 친구도 이러한 2차 함수가 나오시죠. 그럼 각자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근데 잊지 말아야 할 거는 얘는 이 함수 자체가 0보다 큰 경우였어요. 일단 함수를 그려볼게요. 이 친구는 1일 때 1인 상태예요. 그럼 얘가 이런 상태니까 그림 자체가 일단 완벽하죠. 완벽하다고 봐도 무방한 것 같아요. 그죠? 자, 이런 상태의 2차 함수가 그려지시고요. 여기가 1,1입니다. 이 경우는 똑같이 이게 1일 때 3이죠. 조금만 위로 올려서 가는 느낌으로 갈게요. 여기가 1,3이 된다라는 걸로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 자체가 0보다 크냐, 얘 자체는 0보다 작다, 뭔가 이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럼 얘가 이렇게 약간 접근하면 안 되고, 이 문제는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되고 음수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함수니까 엄밀하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했던 것처럼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엄밀하게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엄밀하게 볼 필요가 있다. 네, 엄밀하게. 그럼 얘가 마이너스 a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얘는 다시 그려보시면요. 그려보면은 이렇게 조금만 떨어뜨릴게요. 1일 때 마이너스 3이라는 걸 가지시게 돼요. 그러면 요거를 만족시키는 a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a는 3보다 크죠. 그러니까 3보다 크니까 뭐 a가 3보다 크니까 뭐 대충 두 구간이 보이시죠. 네, 두 구간이 보이실 거고, 여기도 얘가 3보다 크니까 이렇게 두 구간이 보이실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해서 그림을 그려보니까 이거 두 개가 모든 실근을 가진다, 이렇게 확인을 해 보실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들로 넘어가 볼게요. 네, 265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지금 x제곱 더하기 x-1은 0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일단 근계수 쓰고 봅시다. 네, 근계수 써 보시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1, 알파 베타도 마이너스 1이죠. 그리고 px가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어쨌든 구하라고 하는 게 이거거든요. 베타 곱하기 p 알파, 그 다음에 알파 곱하기 p의 베타를 구해야 되는 상황인데, 어쨌든 대입을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대입을 해보시면 일단 베타에 2 알파 대입하면 2알파 제곱 마이너스 3알파가 되시고요. 그 다음에 또 알파에 2베타 제곱 더 마이너스 3베타가 되시는데, 이거 어쩔 수 없이 대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전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알파 제곱 베타 마이너스 3알파 베타 더하기 2알파 베타 제곱 마이너스 3알파 베타가 나오는데, 지금 얘랑 얘를 보시면 알파 베타로 묶으실 수가 있어요. 정확히는
2 알파 베타로 묶으실 수가 있고, 얘는 알파 더하기 그러면 베타가 되시고, 얘는 마이너스 3에 그냥 마이너스 6에 알파 베타가 돼서 그냥 우리가 쓸 수 있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그냥 깔끔하게 그냥 대입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알파 베타는 1, 그 다음에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1, 그리고 얘는 알파 베타는 1이니까 계산해 주시면 마이너스 8이라는 게 답이 나오면, 다시 볼게요. 이게 마이너스 1인데 제가 뭐하는 짓인가요? 그죠? 네, 6이고요. 얘가 또 제가 계산을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얘도 8이고요. 그 다음에 얘도 마이너스 1이라서 네, 답이 8이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나오게 되겠다. 네, 그러면 그 다음에 266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266번도 지금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2는 0의 두근을 알파 베타. 그럼 또 근계수 쓰셔야 돼요.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4시고 알파 베타가 2가 되죠. 그러면 이제 지금 요렇게 돼 있는 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얘는 어쩔 수 없이 좀 그 대입이라는, 그러니까 좀 이렇게도 하고 그 다음 두 근 상태를 조금 대입을 해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여기서 또 하나 더 얻을 수 있는 게 알파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더하기 2는 0이라는 점, 그리고 베타 제곱 마이너스 4 베타 더하기 2는 0이라는 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지금 요렇게 돼 있으니까 얘를 알파로 뭔가 묶어낼 수 있다. 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구해야 되는 거에다가 알파로 그냥 묶어주시면 2알파 제곱 마이너스 7알파 더하기 4가 되시고, 이 친구는 대칭이라서 그냥 베타에 2베타 제곱 마이너스 7베타 더하기 4라는 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여기서 좀 중요시 하는 거는 얘와 얘의 차이가 얼마일까인데, 이 차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차수를 좀 줄여 나가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얘는 개수가 2고, 그러니까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구해야 되는 거고 이게 얻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해내야 되는 것과 얻어내는 것에 이런 거를 우리가 적용할 때는 보통 차수를 다운 시켜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개수를 맞춰주라는 거죠. 그러면 맞춰주려면 여기다가 다 2씩 곱하면 돼서 여기다 2씩을 다 곱해주시면 이렇게 되는 구조를 얻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시는 구조를 얻을 수가 있고, 자, 그럼 이렇게 구조를 얻었잖아요. 그럼 이 구조를 얻은 상황에서 얘와 얘를 빼는 거예요. 얘와 얘를 빼면 알파만 남으세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이렇게 되시고요. 그럼 다른 것도 대칭적으로 베타의 제곱이 되시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이 알파 제곱과 베타 제곱을 막 벗겨내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곱근을 벗겨낼 때는 알파와 베타의 부호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일단 생각을 해보죠. 두 근계수를 봤을 때 지금 합도 양수, 곱도 양수면, 그러니까 모두 양수니까 두 수는 당연히 양수겠죠. 그래서 얘는 그냥 바로 알파 더하기 베타만 구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럼 두 근의 합이 얼마였어요? 4였죠.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4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중요한 건 딱 한 가지인 거죠. 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루트 알파 제곱과 루트 베타 제곱 풀 때는 부호가 중요하신데, 지금 두 근의 합과 곱이 모두 양수니까 당연히 두 수는 모두 양수가 되는 게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의미가 담긴 게 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67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267번은 x제곱 마이너스 4k 더하기 1의 x 더하기 2k 더하기 1은 0을 안 썼네요. 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있고, 그거의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이렇게 생긴 게 6이다. 그때 k는 얼마인가인데 묶어요. 일단 알파 베타에다가 알파 더하기 베타, 얘도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로 묶으시면 알파 더하기 베타로 또 묶으실 수 있고, 그럼 얘가 알파 베타 마이너스 1이 그게 6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근계수를 써볼게요. 근계수. 자, 두 근의 합은요 4k 더하기 1이시고 두 근의 곱은요 2k 더하기 1이세요. 대입을 해볼게요. 자, 4k 더하기 1이시고 그 다음에 얘는 2k 더하기 1 빼기 1이니까 그냥 2k세요. 그게 6인데 얘는 2를 이렇게 그냥 빼내실 수 있고요. 그러면 얘는 k제곱에 4k제곱에 더하기 k가 그냥 바로 3이다. 그러면
4K제곱 더하기 K 마이너스 3이 제로가 되죠. 그러면 얘는 인수분해가 바로 돼요. 4K에 K에 이 친구 더하기 1, 여기에 마이너스 3은 제로가 되는데, 이때 K 값에 뭔가 조건을 줬을 거예요. 지금 이 문제에서 K는 정수라고 했거든요. 이걸 안 썼네. 네, K는 정수 구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럼 여기서 K는 4분의 3이거나 마이너스 1이라는 건데, 정수는 이거죠. 그래서 답이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는 268번 한번 이어서 해볼게요. 예, 268번 한번 해볼게요. 268번은 지금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게 있어요. 근데 1차항을 잘못 봤대요. 이거 바로 해석하셔야 돼. 일단 2차항 괜찮고요. 그럼 상수 괜찮다. 그럼 근계수로 해석하시면 곱은 맞다. 이 친구는 상수 잘못 봤다. 2차 제대로 우리가 봤고요. 그 다음에 1차도 제대로 보셨어. 그러면 이거는 합이 맞다 라고 바로 해석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보죠. 1차 잘못 본 두 근의 곱을 우리가 구해보면요, 올바른 근의 곱은요 3분의 2 곱하기 2분의 7이니까 3분의 7이시고, 그 다음에 제대로 보신 거의 합은 3분의 8이세요. 자, 그럼 우리가 만약에 최고차항 계수가 1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럼 얘는 x제곱 마이너스 3분의 8x 더하기 3분의 7은 0이 되고, 3배 때리면 3x제곱 마이너스 8x 더하기 7은 0이라는 깔끔한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요거를 이제 계산을 하셨을 때, 그러면 요거 이제 두 근을 그냥 구하시면 되거든요. 차원근을 구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보니까 제가 봤을 때 인수분해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될 것 같고요. 그래가지고 조금 제가 정확히 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의 공식 쓰면 6분의 8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이거는 계산만 하고 끝낼게요. b제곱 마이너스 4ac예요. 그쵸. 이렇게 돼서 얘는 8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이게 마이너스 20이니까 2 루트 5의 i가 돼서 뭐 약분까지 되면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답은 요 형태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269번으로 넘어갈 건데, 269번은 x제곱 더하기 n-5의 x-18은 0일 때 절대값의 b가 2대 1이래요. 왜 절대값으로 줬을까? 만약에 두 근을 제가 알파랑 베타라고 했을 때 두 근의 합은 5-m이고 곱은 마이너스 18인데, 곱이 마이너스가 나오려면 부호 다르셔야 되죠. 그래서 이제 얘기가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 볼 때, 그러면 우리가 두 근을 다르게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그러면 그냥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절대값의 b가 2대 1이니까 양수인 게 그냥 2알파, 음수인 게 뭐 마이너스 알파,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면 이렇게 가셔야 돼. 절대값의 b니까 얘와 얘가 2대 1이다. 그러면 이 절대값 베타와 그냥 절대값 알파가 같은데 어차피 두 부호가 달라야 되니까 알파는 마이너스 2베타 뭐 이런 식으로 나오셔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마이너스 2베타로 두시면, 그러면 만약에 알파가 마이너스 2베타면 마이너스 2베타 더하기 베타가 뭐 5-m 이렇게 나오시고, 두 개의 곱은 마이너스 2베타의 제곱이 마이너스 18이시니까 베타의 제곱이 9가 되시면 베타가 플러스 마이너스 3이 나와서, 이때 알파는 플러스 마이너스 3일 때 부호가 반드시 뒤집혀지셔야 되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6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m의 값은 자 그럼 두 개를 더했을 때 가능한 상황은 3일 때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3 가능하시고, 마이너스 3일 때 플러스 6 가능하시니까 3이 가능한 거죠. 그럴 때 이제 5-m이 각각 상대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죠? 그럼 5-m, 이 친구가 마이너스 3이거나 아니면 3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 m 값을 우리가 계산해 보시면 이때는 m 값이 한 번은 8, 다른 한 번은 2가 나와서 답이 이렇게 2와 8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270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270번은요, 지금 두 2차 방정식의 근이 있는데, 일단 두 근의 이제 합과 곱 구하기 전에 일단 제가 많이 강조해 둔 거죠. 요거 보시면 바로 심지어 2차식이라 나와 있으시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냥 이거를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한번 해볼게요.
바로 다이렉트로 한번 해보시는데, 그럼 이거를 제가 그냥 바로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더하기 1로 fx를 우리가 배석하실 수가 바로 있으셔야 한다. 이걸 보자마자. 자, 그럼 우리가 얘를 그럼 이제 이거는 사실상 얘랑 같다는 것도 캐치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답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4 더하기 1이니까 이 문제의 답은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3이 이 문제의 답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그 다음 문제는요, 271번 문제예요. 271번 문제는 또 아까랑 유사하게 m과 n이 실수인데 뭔가 허수다. 켤레근을 쓰시고 그 다음에 두 근의 합을 구하시면 마이너스 2고 곱을 만약에 내가 구하시면 합차라서 1 더하기 4라서 5가 나오신다. 그러면 여기서 바로 알 수 있는 게 m 값이 2고 n 값이 5구나 라는 것을 바로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m분의 1이니까 2분의 1과 5분의 1을 두 근으로 하니까 두 근의 합은요 10분의 7이시고 곱은요 10분의 1이셔서 a가 마이너스 10분의 7이고 b가 10분의 1이죠. 그러면 두 개를 더하시면 되니까 답은 마이너스 10분의 6인데 약분 가능하시죠? 그래서 답이 마이너스 5분의 3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세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272번 한번 해볼게요. 이 친구는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k 라는 거의 두 근이 아마 두실근, 이 알파 베타라고 주어져 있는데 지금 각각을 절대값을 한 것에 대한 합이 6이래요. 그때 실수 k가 얼마이냐인데 일단 근계수 써요. 두 근의 합은 4, 곱은 k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 두 근이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합쳤을 땐 4인데 어떤 거는 지금 6이 나왔다 라는 거죠. 그러면 그냥 순순히 하면 안 된다. 그럼 여기서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절대값 제곱입니다. 내가 만약 절대값을 제곱하면 어떻게 되는가예요. 예를 들어 내가 이렇게 제곱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거는요 그냥 뭐 이렇게 그대로 적으시면 이런 식으로 될 텐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절대값은 그냥 이렇게 제곱을 하나 본래 거를 제곱하나 동일합니다. 그럼 우린 저 친구를 해석을 할 때 그냥 알파 제곱 더하기 2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의 제곱과 동일하다라는 것까지 파악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이제 얘와 차이를 보자라는 거죠. 차이를 한번 볼게요. 그러면 제곱을 해서 확인을 해 본 게 요게 그러면 자, 알파 제곱 더하기 2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제곱이라는 게 36입니다. 그럼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알파 더하기 베타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을 구해 볼게요. 자, 그러면 그걸 구하려면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을 해주신 다음 마이너스 2 알파 베타를 해주셔야 되겠죠? 그럼 요걸 우리가 계산을 해주시면 16 마이너스 2k가 된다라는 것까지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거를 여기다가 대입을 한번 해보면요 16 마이너스 2k에다가 2에다가 절대값 알파 베타가 k니까 k는 36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가 캐치해야 되는 건 뭐냐면 k의 부호가 어떻게 되는가예요. 자, 그럼 가정을 해봅시다. k가 만약에 그냥 0 이상이에요. 그러면 이거 풀릴 때 16-2k 더하기 2k는 36인데 이상하죠? 모순입니다. 그러니까 k는 음수여야 되고요. 그럼 16-2k 마이너스 2k가 36이라는 거라서 마이너스 4k는 20. 그래서 k가 답이 마이너스 5가 돼서 문제의 답은 마이너스 5인데요. 여기서 이제 추론할 수 있는 거는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그냥이 4인데 절대값이 6이 됐다는 건 여기서 추론하셔야 되는 게 두 수 부호는 다르다라는 것도 추론할 수는 있어요. 이것도 또 하나의 감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273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273번은 지금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일단 또 근계수 알파 더하기 베타는 5고요. 알파 베타는 2예요. 그러면 지금 요 방정식의 근이 요렇잖아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써볼게요. px 더하기 x 마이너스 3에
두 근이니까 요거에 대한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할게요. 자, 그럼 넘버링을 좀 쳐주는 게 좋겠다, 그죠? 그러면 그냥 두 근의 합은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2니까 요게 7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요거는 뭐 이제 많이 전개해봤으니까 다이렉트로 한번 할게요. 요렇게 되시고요. 요게 5랑 2 이러니까 8일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요게 8이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px 더하기 x-3이라는 식을 쓰실 때 a에다가 a 최고차항계수 모르니까 a에다가 그냥 x제곱 마이너스 7x 더하기 8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 볼게. 그냥 문제에서 하나 줬죠. p-1이 0이시다. 그러면 여기 있는 거 살짝 지우고 그냥 이어서 갈게요. 네, p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시면 이게 마이너스 4가 되고 요게 a에다가 1 더하기 8, 7 더하기 8이라서 16 이렇게 돼요. 근데 얘가 0이죠. 그럼 16a가 마이너스 4니까 a가 마이너스 4분의 1이라는 것을 우리가 구해낼 수 있고, 그러면 자, 그럼 px를 정확히 모르겠지만 px 더하기 x-3이라는 게 마이너스 4분의 1에다가 x제곱 마이너스 7x 더하기 8인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p2죠. 그럼 p2는 이렇게 될 거고, 마이너스 4분의 1에다가 요거 4, 요거 마이너스 14, 요거 8이라서 요거를 계산해 보시면 조금 분수꼴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럼 계산을 해 보시면 얘는 이거를 계산해 보시면 마이너스 2예요. 그럼 요거 계산하면 2분의 1, 요거 넘긴다 치면 1. 그럼 p2가 이렇게 되시고, 그럼 p2가 얼마? 2분의 3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 답은 2분의 3입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 274번 문제를 볼 건데요. 네, 지금 보시면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2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실근이고, 알파가 베타보다 작아서 이러한 ABC 직각삼각형을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 이 직각삼각형에서 지금 알파, 베타 이렇게 내접하고 이게 정사각형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이 문제가 사실 별표를 제가 쳤어야 되는데 많이 중요해요. 왜냐면 이거는 저희가 요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직각, 요것도 어떻게 보면 직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닮음을 활용해야 한다라는 거죠. 일단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닮음이 들어가시면 꽤 괜찮습니다. 네, 닮음을 떠올리는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떠올렸다면 아주 훌륭하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러면 그냥 다 닮음이라서 그냥 편하게 하면 되는데, 우리는 정사각형에 이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를 제가 만약에 K로 잡아. 그러면 여기 알파, 여기 그대로 알파인데 좀 크게 쓰려고요. 여기가 알파에다가 K를 뺀 것과 같겠죠. 그럼 이제 크게 보실 때 알파 마이너스 K 대 K가 알파 대 베타가 돼요. 그럼 이제 좀 정리해 주시면 알파 K는 이렇게거든요. 그래서 알파 베타 마이너스 베타 K가 되시고, 그 다음에 좀 넘겨주시면 알파 K 더하기 베타 K가 알파 베타인데,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의 K가 알파 베타가 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근계수 쓰시면 두 근은 4, 합은 4, 곱은 2니까 그러면 4K가 2가 돼서 K가 2분의 1이라는 것을 천천히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자, 그러면 둘레는 어떻게 되느냐? 넓이부터 할게요. 넓이는 어떻게 되느냐? 정사각형이니까 2분의 1 두 번 곱하면 되시니까 4분의 1. 둘레는요? 2분의 1이 몇 개? 4개니까 2가 되시겠죠. 자, 그러면 넓이가 4분의 1, 둘레가 2니까 두 근의, 이게 두 근이라 했어요. 그죠? 이게 두 근이라 했으니까 두 근의 합은 4분의 9, 곱은 4분의 2라고 할게요. 4분의 2. 왜냐하면 최고차항계수가 4라서 그래요.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합은 바로 대응하면 마이너스 4분의 m이 4분의 9고요. 그다음 곱은 4분의 n이 4분의 2라서 m 자체가 마이너스 9, n 자체가 2. 그럼 두 개를 더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마이너스 7이고, 보기로 따지면 객관식이라서 이게 답이 5번이 나오게 되겠습니다.